사마 강병의 고통,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며느리. 손은 왜 그래? 괜찮아. 요리하다가 조금 다쳤어. 조금이 아니잖아. 병원에 가야지.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어머님이 밤새 3번이나 깨셔서 그때마다 일어나 화장실을 도와드리고 물을 드리고 다시 재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손을 펴보니 화상 자국이 새로 생겨 있었어요. 어제 어머님 식사를 준비하다가 뜨거운 냄비에 손등을 댄 거였습니다. 아팠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었어요. 약국에서 산 연고를 바르고 다시 하루를 시작했죠.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여기서 잠깐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장소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에 가던 사람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님을 돌보는 간병인이 된 거죠. 하루 일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어머님 방에 들어가 기저귀를 확인합니다. 치매가 심해지면서 어머님은 화장실 가는 것도 잊으시게 됐거든요. 처음 기저귀를 채워드릴 때 어머님이 얼마나 수치스러워 하셨는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머님이 작게 중얼거리시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드립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시던 어머님은 이제 환자가 되셨고 제가 어머님의 간병인이 된 거예요. 아침 7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어머님은 이제 혼자서 식사를 하실 수 없어요. 숟가락질을 잊으시는 날도 있고 음식을 입에 넣고도 씹는 걸 잊으시는 날도 있죠. 그래서 제가 한 숟가락씩 떠서 드려야 합니다. 어머님, 입 벌려주세요. 아, 그렇지 않아요. 삼키셔야죠. 때로는 30분이 넘게 걸려요. 한 끼 식사를 드리는데 말이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식탁 앞에 앉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어머님 입에 넣어드립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게 정말 나인가?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어요. 누구에게도요. 낮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하셨거든요. 집안을 이리저리 배회하시고 문을 열려고 하시고 때로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시려 하셨죠. 어느 날은 눈을 뗀 사이에 어머님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신 적이 있었어요. 아파트 복도까지 나가셔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계셨죠. 제가 황급히 뒤쫓아갔을 때 이웃 아줌마가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며느리 제대로 관리도 못하네. 맞아. 치매 환자를 혼자 두면 어떡해.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도 화장실 가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24시간 내내 어머님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현관문에 자물쇠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어머님이 혼자서는 열 수 없는 높은 위치에 말이죠. 마치 어머님을 가두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손의 상처들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요리하다가 생긴 화상, 뜨거운 물에 데인 자국, 어머님을 부축하다가 문틈에 찌은 손가락. 제 손을 보면 지난 한 달의 고통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손을 씻다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더 짙어져 있었고 볼살은 많이 빠져서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어요.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하고 피부도 거칠어져 있었죠. 이게 36살의 모습인가? 거울 속의 여자는 마치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장을 할 시간도 머리를 손질할 시간도 없었어요. 매일 머리를 대충 묶고 편한 옷만 입었죠. 누가 보든 말든 이제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어요. 대학 동기 단체 채팅방에서는 매일 메시지가 오고 갔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주말에 만날래? 이 드라마 진짜 재밌더라. 하지만 저는 답장조차 할 수 없었어요. 드라마요? 저는 TV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말에 만나자고요?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어요. 어느 날 친한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왜 이래? 연락도 안 되고. 미안해, 언니.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도 친구들이 걱정하는데. 한 번쯤 나와서 밥이라도 먹자. 언니 미안한데 나 정말 못 나가. 어머님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없어. 전화 너머로 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괜찮은 거야? 너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 괜찮아, 언니. 나 잘 지내고 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고 조용히 울었어요. 어머님이 들으실까봐, 준호가 알까봐 두려웠죠. 나는 정말 혼자구나. 완전히 혼자야.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병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어머님을 재운 후에 노트를 꺼내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작은 기쁨의 순간들도 모두요. 오늘 어머님이 제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수진아라고 부르셨을 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이 오늘 아침 식사를 거의 다 드셨습니다. 요즘 식사량이 줄어서 걱정했는데 오늘은 잘 드셔서 다행이에요. 오늘은 기저귀를 5번 갈았습니다. 손이 너무 아파서 연고를 발랐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고맙다고 말씀하셔서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도 함께 이겨냈어요. 우리 힘내요. 일지를 쓰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을 이 노트에만 적을 수 있었거든요. 남편 준호는 점점 더 미안해했습니다. 매일 밤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는 녹초가 되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마치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쉬곤 했죠. 수진아, 오늘도 고생했어? 응, 오늘도 힘들었어. 준호가 제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제 손을요. 손이 왜 이렇게 됐어? 괜찮아. 그냥 요리하다가 조금 다쳤어. 조금이 아니잖아. 이건 병원 가야 할 정도인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을 보며 준호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었다면 간병인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네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지? 어느 날 밤 어머님이 또 깨셨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복도에서 어머님이 뭔가를 찾고 계셨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내 가방, 내 의사 가방 어디 있어? 병원 가야 하는데.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저는 어머님의 손을 잡고 방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밤이에요. 병원은 내일 가세요. 내일? 안 돼. 환자들이 기다려. 어머님이 제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붙잡았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지금은 주무셔야 해요. 그 순간 어머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너는 누구니? 왜 나를 막아? 또 저를 모르시는 거였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수진이에요, 어머님. 준호 아내. 준호? 우리 아들? 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예요. 어머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침대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어머님은 곧 다시 잠드셨죠. 저는 어머님 방문 밖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울었어요. 이렇게 매일 밤 나를 잊으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가족이니까요. 제가 평생 갈망했던 그 가족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님께 아침 식사를 드리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 기억나세요? 어젯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요. 어머님은 어젯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저를 모른다고 하셨던 것도, 제가 울었던 것도 모두 어머님께는 잊혀진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기억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그 모든 고통을 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간병일지에 적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저를 잊으셔도 저는 어머님을 기억할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모르신다고 하셔도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예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요. 노트를 덮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이 시간이 끝나겠지. 언젠가는 어머님이 나아지시겠지. 하지만 치매는 나아지는 병이 아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죠. 어머님의 증세는 점점 더 나빠질 것이고 제 고통도 계속될 거라는 것을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지만 저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없었어요. 매일이 똑같았고 매일이 고통이었으니까요. 손의 상처는 아물면 또 생기고 다크서클은 점점 더 짙어지고 몸무게는 계속 빠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박수진, 너는 누구니? 너는 왜 여기 있니? 하지만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나는 며느리, 나는 가족,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 그렇게 저는 버텼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요. 이렇게 3화가 끝났습니다. 다음 예고입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버티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수진 편에 서게 됩니다. 바로 신우이 민지입니다. 처음에는 수진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민지가 수진의 희생을 목격하고
마음을 열게 되는데요. 하지만 민지는 어머니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화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혹은 이 사연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